애플에서 이 카메라에 또 얼마나 진심인지 또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카메라 부분에서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계속 이 핸드폰 시장계가 왜 이 카메라에만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폰 13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카메라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가 어떤 점들이 추가되었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가 굉장히 커졌죠. 그럼에 따라서 화질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접사 모드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접사라는 거는 아주 가까운 피사체를 찍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피규어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일정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초점을 잘 맞춰서 촬영이 될 텐데, 접사는 이렇게 더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찍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접사 모드가 없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줌을 해서 디테일한 부분 잡으면서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요. 아이폰 13 프로는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접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 초점 거리가 가깝다고 인식을 하면은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바로 이 울트라 와이드 광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광각 같은 경우에는 표준과 망원보다 훨씬 더 초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접사 모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을 애플에서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은 별도의 조작 없이 단순히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슬로모션, 타임랩스 같은 동영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간 촬영입니다. 야간 촬영 같은 경우는 표준과 망원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13 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울트라 와이드, 그 다음에 와이드, 그 다음에 망원 세 가지 모드에서 동일하게 야간 촬영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야간 촬영 화질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고 인식하는 정도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야간 촬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광학줌이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까지는 이 광학줌이 2배까지 되었는데 이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3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광학줌이란 게 무엇이냐? 광학줌은 렌즈에서 물리적으로 줌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줌과 다르게 화질 저하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3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디지털 줌으로 변환이 되어서 화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학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이나 또 멀리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실 경우 이 3배 줌인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시네마틱 촬영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시네마틱 촬영은 인물 사진 모드를 동영상으로 전환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인식해서 그 주변의 보케를 일으켜 더 예쁘고 피사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줬는데요. 시네마틱 촬영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피사체가 있을 경우 이렇게 피규어의 얼굴을 인식하면은 그 얼굴을 인식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 외의 것들은 아주 보케를 일으켜서 더 예쁘고 선명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피규어 몇 가지를 좀 더 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맞춰진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져서 뒤에 다른 애들은 초점이 잘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극대화된 촬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인물을 인식하는 정도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화질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시네마틱 촬영은 4K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대 FHD까지만 촬영이 되기 때문에 4K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 시네마틱 촬영도 4K를 지원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런 기능들은 다 물리적으로 렌즈에서 해주는 기능들인데, 역시 애플답게 이 소프트웨어에서 4K 처리해준다. 역시 이런 모습 봤을 때 애플은 참 소프트웨어 쪽에선 정말 강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5번째는 바로 사용자 스타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용자 스타일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반가운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원래 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자기 색깔에 맞게끔 조정해서 더 자유롭고 편하게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바로 프로레스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레스는 애플에서 만든 코덱 중에 하나인데요. 동영상, 특히 애플 기계에서 아주 효율성 높고 화질도 높게 촬영되는 코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맥북에서 이제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할 때, 아니면은 또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포맷을 이제 이 아이폰에서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영상 모드에서 들어가 주신 후에 이렇게 구석에 프로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프로레스로 전환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레스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K 30프레임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프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차지하는 용량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 시간 16분 촬영 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렇듯이 너무나 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분들은 이 프로레스 기능을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또 프로레스 기능 자체가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 프로레스 화질이 얼마나 좋으냐, 또 시네마틱 촬영할 때 이 화질이 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는 제가 동영상 촬영 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바로 이 카메라의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은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더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다는 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또한 이 카톡티도 정말 많이 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좀 많이 거슬립니다.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두었을 경우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거릴 정도로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긴 좋아졌는데 조금 더 작았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전체적인 스펙 자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망원 같은 경우에는 77mm 초점거리를 가지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광학줌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값은 최대 2.8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OIS, 이 OIS는 손떨림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망원에서도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서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광각 같은 경우에는 13mm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1.8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시리즈보다 훨씬 더 센서가 좋아져서 초점을 맞추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인식하는 정도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드 표준 같은 경우에는 26mm 초점거리는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리값이 1.5까지 지원이 되게 되었고요. 자, 이런 좀 변화들이 있으면서 자, 이렇게 스펙도 소폭 상향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로 촬영 한번 해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피부로 좀 확 와닿을 수 있게 있더라고요. 12 시리즈 자체도 물론 카메라가 좋았겠지만 이 13에 더 투자한 그
정도가 확실히 눈에 띈다라는 그 느낌이 정말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에서 이 카메라에 또 얼마나 진심인지 또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카메라 부분에서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시네마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적인 효과와 예쁜 bokeh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왜 계속 이 핸드폰 시장계가 왜 이 카메라에만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핸드폰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최소화된다기보단 더 이상 스펙업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자꾸 쉽게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쪽만 투자를 하고 있어서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 카메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다음 버전이다 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리즈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카메라의 화질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